안녕하세요. NHN 경영지원국장 김광주입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기념해서 이런 큰 국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하면은 잘 아시는데요. 그제 어제 이렇게 보니까는 NHN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놀랐습니다. NHN 보시면은 우리 회사 로고인데요. 이런 N-N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고요. NH 그 농협의 그 반개 회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NH는 그 네이버와 한 게임이 합병한 회사이고요. 넥스트 휴먼 네트워크의 그 머리 글자를 딴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역시 온라인 게임 포털 사이트인 한 게임 그리고 한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미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입니다. 얼마 전 지식재산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식 기반 그 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산업의 그 각 특징에 맞는 그런 그 관계 법령과 시행 그 규칙들의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인터넷 산업 분야는 너무나 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IP 이론이나 그런 어떤 그 법적 그 법규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그 산업 분야에서는 특히나 앞으로의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법적,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인터넷 산업의 특징과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터넷 산업의 특성에 맞게 앞으로 어떤 법적 그 장치를 고안해내야 되는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IP 이슈 그 소송 현황을 잠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차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차트인데요.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인터넷업계의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4개 회사의 지식재산권 관련 미국에서의 분쟁 현황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IP 전반에 관한 그 소송 그 진행 현황이 있고요. 오른쪽에 관한 것은 그 특허에 관한 특화된 그런 소송 진행 현황인데 보시다시피 지난 5년간 계속 그 증가 추세에 있고 구글이 현재 그 80건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특허에 관련해서는 구글이 한 50건 정도로 역시 제일 많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통적 강자였던 그 MS나 야후에 비해서 새로운 신흥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나 애플의 그 소송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앞으로 우리 인터넷 산업이 글로벌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그 국내 기업의 재산권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 그런 분쟁이 있게 된다면은 삼성이나 그 애플의 분쟁에서 보듯이 그 분쟁은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통상 그 소송 한 건당 드는 비용이 200만 불에서 50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 50건 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약 1억 불 상당이 소송 비용으로만 리갈 코스트로만 지출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온라인 게임을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규정지은 바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 119억 달러 수준인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약 293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은 세계에서 점유율이 23%로서 중국에 이어서 제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 게임 업체들이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특허와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특허 분쟁이 2건이 특허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행히 한 건은 해결되었다 그러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MP 분쟁 동향입니다. 매달 MP들이 소송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MP 동향을 보면 인터넷 산업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가장 활발하고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MP들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만 마련이 된다면은 소송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펌에서 자체적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라이센스를 체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피를 받는 그런 전문 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MP들의 그 공세에 대응해서 비단 이거는 인터넷 산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인터넷 산업이 특히 MP들의 공세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반 제조업체와 같이 어떤 특허를 갖다가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의 R&D 비용이라든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아이디어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만 있으면은 특허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MP들이 그 특허를 갖다 손쉽게 매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침해 증거를 쉽게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MP들이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그 공세는 앞으로도 더욱더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인터넷 산업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는 자체 서버를 한국에서 두고 모든 그 서버 운영과 그리고 콘텐츠 제작 그리고 콘텐츠 소비가 대부분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네이버만 해도 160개국에서 현재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네이버가 NHN이 글로벌 기업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IP 관련 이슈가 국내에 국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좀 예를 하나 좀 들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그 갈비집을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 시내 그 유명 갈비집에 관한 정보들이 쭉 뜨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LA에서 사는 한국인이 네이버에 접속해서 갈비집이라고 그렇게 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국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갈비집들이 나오면은 아마 당황스럽고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는 NHN에서는 그런 갈비집 LA 지역에 있는 갈비집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국내에서 비록 서버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결코 국내 IP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 결코 국내에서만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HN이 지금 일본의 검색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야후 재팬과 구글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네이버 재팬이 서비스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는 베타 서비스이고 검색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검색 점유율이 앞으로 증가가 되면은 경쟁 업체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고 그것은 틀림없이 IP 관련 이슈들이 일본 내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특허 소송의 특질상 그것은 결코 일본 내에서나 또는 국내에서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분야에서 보자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게임을 할 때는 그 게임장에 가서 이제 그 게임을 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다 이제 컴퓨터 게임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다중 접속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지리적인 제한이 없다는 인터넷상 IP 이슈는 국내에서 서버를 가지고 운영하고 서비스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갖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그 산업에서의 어떤 그 IP 관련 침해는 굉장히 빠르고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삼성의 휴대폰을 베낀다고 할 때는 그런 삼성 휴대폰을 베끼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력도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베끼는 데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골방에서 소수의 인력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컴퓨터만 있으면은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물론 그 제품의 그런 속성과 어떤 그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인터넷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특허나 상표 등록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여유가 더 있지 않냐,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이자면은 작년에 저희가 C9이라는 그 다중 접속 플레이 게임을 갖다가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클로스드 베타와 오픈 베타 서비스를 통해 어떤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장애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이런 클로스드 베타 서비스 중에 C9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끼는 수준의 홈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바로 이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NHN의 오리지널 홈페이지는 도메인이 c9.com인데 이 홈페이지는 c9home.com입니다. 화면의 구성과 안에 있는 캐릭터의 특징, 모양이 모두 동일했고 심지어는 저희 회사에서 시작하지도 않은 유저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광고까지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빨리 일어났는데요. 제품을 출시하기도 전에 여기에 대해서 특허 상표는 출원하였지만 심사 중이었고 한국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해버렸지만 그 나라에는 그런 유사한 제도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특허청과 유관기관 및 그 나라의 지식재산 관련한 기관들을 통해서 사실상 강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만 지식재산기본법에 보면은 외국인에서 지식재산에 대해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로 하여금 현황 조사와 외국 정보기관에 대한 요청 그리고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에 비록 법과 제도가 다르지만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제품의 외관과 제품의 기술과 기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침해할 때 특허 상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경우에 보더라도 특허와 관련해서 터치스크린 방식, 그다음에 디자인과 관련해서 아이폰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주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경우에 보신 바와 같이 C9home.com의 웹페이지는 C9 게임의 캐릭터, 홈페이지 디자인, 일부 컨텐츠를 모방 도용한 것입니다. 사실상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행 법규에 의하면은 디자인 자체, 화상 디자인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반 이용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도 분명한데도 현행 법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 네이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디자인팀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를 베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많은데요. 이 역시 현행 법규상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 네이버에는 하루에 1,200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요. 그 하루에 생성되는 게시물만 해도 약 190만 건 이상이 됩니다. 일일이 그런 게시물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게시물들에 대해서 정통방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임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케이스는 저희들이 직접 소송을 당한 케이스인데요.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하면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람이 그 게시물의 복제 전송을 저희들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포털 사업자는 즉시 그 게시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시한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다시 그 게시물을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요. 이것 역시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공중송신권 침해,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저희들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게시물을 차단 조치를 했는데요. 이후 이 게시자는 바로 이 어린 소녀의 5살 된 소녀의 딸입니다. 여행 갔을 때 유명 그 가수의 춤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서 귀여운 나머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고, 그런 블로그에 올린 영상이 검색을 통해서 유포된 그런 사안인데요.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당한 인용이다 하는 이유로 재개시를 요청하였으나 저희는 저작권자로부터의 권리관계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게시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그 블로그 게시자가 저희와 저작권협회를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1심과 2심 모두 그 NHN은 이겼습니다. 법에 따라서 했다는 이유이고요. 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정당한 인용이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도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패소 판결을 내려서 손해배상 의무를 면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그 현행 법규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 사례인데요. 이것은 여전히 그 인터넷 공간에서는 어떤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고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있고, 이것은 바로 사업자의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그 OSP 인터넷 서비스 그 프로바이더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보다 좀 상세하게 규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진일보한 그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향후에는 그 유선 인터넷 플랫폼보다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의 중요도와 가치도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특징으로 뽑은 것은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앱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많은 앱들을 다운받아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앱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앱에 사용하는 콘텐츠를 자체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생산하는 콘텐츠에 연결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다 마음대로 편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타 신문사나 게임 앱 개발자가 조선일보의 콘텐츠를 몽땅 그대로 옮겨서 더욱이 광고까지 실어서 서비스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겪은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NHN의 그 대표 카페 중 하나가 중구나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이 약 8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각종 중고 제품을 회원 간에 사고 팔 수 있는 그 회원 간의 자발적인 그런 카페입니다. 여기에는 회원 간의 거래를 위한 각종 제품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방법에 대한 내용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올라오는데요. 이를 앱 제작 업체에서 이렇게 껍데기만 씌우고 나머지 컨텐츠들은 저희들의 카페로 그대로 접속하게 하는 형식으로 앱을 개발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부분에다 자신들의 그 독자적인 광고까지 실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그런 앱 개발 배포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행 법규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 NHN 인터넷 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서비스를 다 커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수년간 수많은 비용과 그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많은 노력을 길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향후 좀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에서 인터넷 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측면의 5가지 측면을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인터넷 산업에서 지식재산이 이슈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의 현상적인 특징으로 서비스나 산업 자체가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의 특성상 지식재산 이슈는 글로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일단 침해가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복합적인 침해를 구성하면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등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침해인지 침해가 아닌지 아니면 판단 기준으로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인터넷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점점 더 다양하고 많은 법률적인 리스크를 검토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유용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를 목적으로 둔다는 점에서 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산업은 기존의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고 따라서 그에 관한 규범도 그러한 특성을 잘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인터넷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보험 측면에서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제도적, 법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